초특급 특별 DJ를 모시고 여러분의 허전한 마음을 메꾸고 부족한 점수를 메꾸고 합격의 꿈을 메꾸어 드립니다. 여기는 고품격 메꿈 전문 방송 메가랜드를 꿈꾸는 라디오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메꾸라 철디 고상철입니다. 메꾸라 20일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특별히 또 철디가 철디가 네. 처음 들어왔잖아요. 예, 언제 철 드셨어요? 철 태어날 때도 들었어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제 좀 뿌듯하시겠어요. 우리 철디는 뿌듯해하시나요? 우리 아버지는 좀 뿌듯해하시는 것 같아.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가 그 예전에는 맨날 그 어린 자식이 조금 좀 약간 그 약해 뭐라고 좀 나를 가르치려고 하셨던 분이신데 어느 날부터 제가 박사학위 따고 난 이후부터 약간 변화하셔서 우리 아들 얘기할 때 박산대라는 말을 먼저 써. 남들한테 얘기할 때 막 그러면서 내가 얘기하는 게 어느 순간부터는 아들이 아니라 좀 약간 받아주려고 하는 네 말이 맞다. 인정받는 아들. 네. 우리 이상생 같은 경우는 언제 아버지한테 인정받으셨나요? 저는 뭐 태어날 때부터. 나랑 똑같이 상자들하는 사람이 저는 뭐 어렸을 때부터 또 뭐 말썽 같은 걸 많이 안 피우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냥 공부만 열심히 좀 하고 착한 아들이죠, 쉽게 말하면. 근데 그러니까, 또 이렇게 외부로 알려진 직업이잖아요, 저희가. 네, 그렇죠. 네이버 치면 나오고 유튜브 나오고 아버님이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하시다가 돌아가셨죠. 좀 돌아가셨죠. 근데 제가 그 대학교 되게 늦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42에 날 낳았죠. 막내시죠. 그러니까 제 아들도 제가 늦게 낳았는데 근데 막내예요 또. 6남매 중에 또 막내예요. 그럼 큰 형님하고 나이 차이가 어떻게? 엄청나지. 20살? 20살 정도 나죠. 그러니까 우리 큰 누나랑 우리 엄마랑 같이 낳았어. 그래서 내 큰 조카가 나랑 동갑이야. 은행원인데 국민은행 다니는데 이제 부지점장 하거든요. 대현이는 아드님 이름이 대현이네. 그건 아들 이름이고. 할아버지가 대현이를 봤나요? 봤죠. 못 봤죠. 못 봤어요. 할머니만 봤죠.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버님. 조금. 그래서 아버님이 목수였어. 근데 내가 대학교 때 수석으로 들어갔거든. 대학교를. 근데 학자금 같은 거는 이제 문제가 안 되는데 들어가서 문제가 되는 거야. 근데 집이 좀 가난했거든. 근데 그 60이 넘으신 분이 막 목수 일을 하시는 거야. 올라가서. 그 이제 등록금 마련하려고 해서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대단하시네. 장학금도 받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제 효자였네. 근데 그 부족하잖아요. 장학금이 100%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 그게 장학금 70 정도 나오거든. 30%를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벌려고 많이 하시다 돌아가셨지. 근데 저희 쌤들 이렇게 저도 이렇게 메가랜드뿐만이 아니고 쌤들 보면 이렇게 그런 분들이 좀 없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금수저 이런 분들이 좀 없으시고 좀 고생 많이 하셨죠. 금수저 같은데 금수저? 저 고생 많이 했죠. 많이 했지. 제가 강의해서 3년 차 됐을 때 우리 아버지 빚다가 봤지. 3년 차 됐을 때. 빚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그 보조 잘못 써가지고 집에 경매 들어오는 거 그래서 경매 공부한 거거든요. 경매 공부하게 된 이유가 저희 집에 이제 경매 들어갈 거 막으려고 그때 한 2억 정도가 좀 필요했는데 제가 그때 종로 육서당 강의할 때였는데 육서당. 종로 육서당에서 육서당. 돈을 조금 더 땡겨가지고 막았던 기억이 있어요. 선입금 받았어? 네, 좀 받아서. 그 회장님이 되게 잘 봐서 저걸 공무원 강의를 하라는 거야. 그래서 저 공무원 강의는 진짜 치고. 공무원 강의로 갔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잘했을 것 같아. 그래서 좀 더 그때 또 젊었잖아. 좋았을까? 그때는 내가 젊으니까 그분이 원한 거야. 공무원 강의로 좀 돌리면 안 되냐 하길래 저는 이게 좋다고. 본인한테 맞는 거 하는 게 좋죠. 강의하면서 우리 이제 좀 아까 제가 첫 질문을 그렇게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저는 제가 유튜브 이렇게 나오잖아요. 유튜브 나오면 저희 어머니가 항상 보셔요. 어머니가 제일 먼저 봐, 제일 먼저. 자랑스러워하시죠. 아마 알림 설정이 돼 있나 봐요. 댓글 안 다시나? 댓글도 항상 달아요. 댓글도 항상 달고 그러니까 내가 너무 어머니한테 귀엽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이렇게 수강생처럼 달아요. 어머니가 마치 수강생님처럼 이종호 교수님 존경합니다. 뭐 이렇게 교수님 강의 너무 잘하세요. 어떨 때는 잘생겼어요. 이렇게. 잘생긴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우리 아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줘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 나올 때 우리 어머니가 보시는 모습 때문에 저는 회사에서 촬영하는 유튜브를 했다가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시니까.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시니까. 우리 어머니는 그다음에 임영웅. 임영웅. 다 좋아서. 임영웅 구독 2개 한 거예요. 임영웅하고 저하고는 이렇게 딱 2개 모셔요. 그러니까 유튜브 이런 것도
정말 뿌듯하거든요. 그러면 저 어머니가 보시니까 어머니가 이것도 듣고 계실 거예요. 더 잘하고 싶어요. 어머니한테 영상 편지 한번. 어머니 항상 뭐 저기 울지 말고. 좋은 유전자 주셔서 아들이 좀 잘 살고 덕분에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똑똑한 아들 똑똑한 아들 낳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평생 효도하면서 살 테니까 정말 항상 건강하시기만 하시기를 아들이 두 손 모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엄마 사랑해요. 배경음악 좀 그건 알아서 해. 이렇게 제가 먼저 한번 얘기를 드렸는데 네. 강의하시면서 정말 가슴 찡한 순간이 있었나요? 가슴 찡한 순간이 저 같은 경우는 수험생이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실시간에 얘기하셨던 거. 얘기했던 거. 그게 이제 제일 아직도 많이 쉽지 않은 거야. 제가 이게 제가 지금까지 한 3번 들은 것 같거든요. 그게 진짜 고마운 거. 그러니까 진짜 고마운 거야. 그게 머릿속에 되게 많이 남은 거야. 그거밖에 기억이 별로 안 나요.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쌤 5권을 입장에서는. 써주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손도 실제로 쓰신 그 거잖아요. 손글씨로 쓴 게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게 얼마나 고마웠으면 그렇게 쓸까. 저 부부가 같이 썼다면서. 부부 같이 썼죠. 그러니까 난 그분밖에 기억이 별로 안 나요. 그분 강의가 그분 기억이 너무 강렬해가지고 다른 분 강의 그 기억은 뭐 많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 김희상 교수님한테 감명을 주시려면 다음에는 8만 대장경을 만들어서 한 번 더 도전해 보시는 걸로. 우리 원래 불교예요? 네. 그 알고 하셨겠지. 아니 제가 원래 전 무교였는데 와이프가 불교 쪽이라서 많이 같이 가다 보니까 이제 저도 따라간 거죠. 불자시고. 저는 원래 천주교인데 불교 가는데 좋더라고. 거 갔을 때 그 느낌하고 나는 그래서 천주교인데도 불구하고 불교 그 법전 이런 데 가면 되게 좋아. 그 냄새도 좋고 향 그 냄새도 좋고. 그래서 나중에 나는 전화는 안 해도 뭐 불교나 뭐 천주교는 왔다 갔다 할 지금 제가 천주교 가방 신자라서 가방 신자. 내가 안 간 지 오래돼가지고 불교로 전화를 해볼까. 괜찮겠네요. 우리 고상철 쌤은 뿌듯했던 적, 이렇게 가슴 찡했던 적이 있었나요? 학생들한테서 뿌듯했던 뭐 그뿐만이 아니고 강의하면서 이제 강의 인생에서 이렇게 뿌듯했던 순간. 강의하면서 뿌듯했던 거는 내가 나 어린 나이 강의를 했잖아요. 네, 맞아요. 몇 살 때 내가 강의 시작했지? 저는 22살. 22살? 내가 이제 24살 때. 24살 때니까. 24살 때 강의했다고? 그러면 저도 2살. 대학 졸업하고 그냥 곧바로 한 거예요? 저는 대학 다닐 안 때. 갔다고. 대학 다니면서 제대하자마자. 제가 빠른 생이라서 이제 저는 좀 일찍 군대를 갔어요. 일찍 군대를. 그 대학교 때는 지원해서. 놀기 바쁘지 않나? 그러니까. 그때 제대 딱 하고 나는 그 인생을 좀 바꿔보려고 시작을 한 게 이제 그 공부 하겠다고 들어갔는데 돈이 필요해서 아버지는 반대하는데 나는 하고 싶은데 근데 성인이 돼가지고 아버지가 반대한다고 해서 나는 그걸 그만두겠다는 생각은 아니었거든. 그래가지고 일단 내 친구가 그때 그 행시 공부한 친구가 신림도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방 알아달라 해가지고 일단 돈 갖고 이제 같이 30만 원 갖고 이제 딱 갔는데 애들이 공부하는데 막 그 뭐라고 하지? 뭔가 미래를 보고 막 열심히 하는 애들이 있었는데 나 그동안 뭐 하고 놀았나. 나 진짜 당구장만 살았거든요. 제대하고 나오면서 좀 뭔가 새로운 걸 사고 싶어서 딱 들어갔는데 그때 마침 돈이 좀 필요해서 강의를 하게 된 건데 그게 이제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나이가 어린 사람이 강의를 하면 그 선생님들이 그 어르신들이 있으면 무시해요. 깔보죠. 무신도 아니고 뭐 괄시야 괄시. 당해본 사람 아니에요. 천대씨. 우리 아들보다 어리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강의가 처음에 안 먹힐 거라고 생각해서 좀 나이 들어 보이려고 노력하잖아. 솔직히 막 이렇게 머리도 길고 제가 머리 엄청 길었던 이유가 옛날 사진 제가 꼭 못 보셨죠? 모차르트. 막 머리 막 길고 다니는 사진 있어요. 그래요? 나이 들어 보이려고. 베토벤 같은 그게 더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지금보다. 근데 지금은 이제 어려 보이고 싶어서. 머리 너무 커 보이니까. 대가리가 커가지고. 근데 그때 제일 충격적이었던 말이 선생님은 자격증 있으세요란 말하고 집은 있으세요였는데 이게 물어보는 게 뭐였냐면 너는 집이 있냐 이런 거였어.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너 집 없어 보이는데 집은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물어보는 말투였어서 그때 이제 나 집이 없으니까 없다고 얘기해. 아니 근데 그 학생들이 그 선생님이 집이 있는 거랑 밥 먹으면서 상관이에요 도대체? 밥 먹으면서 자격증 있냐고 막 물어보시더라고요. 자격증은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러다가 이제 집 같은 거 있냐 이렇게 부동산 가기도 하니까. 부동산을 하는 사람이. 네. 그렇지. 네가 이거 할 자격이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그렇죠. 테스트처럼. 밥 먹이면서 어린애들 궁금한 거. 나이가 어떻게 되냐도 물어봤어요. 근데 30대 초반이라고 원장님 얘기하라고 해가지고 30대 초반입니다 했더니 안 놀라는 거야.
아, 놀라야 돼. 아, 그렇게 보였던 거지. 3세처럼 보였나 봐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살짝 하나씩 물어보면서 집 있냐 물어보길래 없었었거든. 그래서 그때 제가 아까 경매 공부했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경매 공부하면서 제일 먼저 나 집을 사야겠다 해서 플랭클린 다이어리에다가 올해의 목표 일단 아파트 구입 해가지고 써서 1번, 2번, 3번, 4번, 5번, 8번까지 딱 써봤어요. 제일 싸게 사는 방법을 막 쳐보니까 뭐 매매, 상속, 증여, 재개발, 재건축, 지역주택, 뭐 직장 뭐 다 써봤더니 내가 살 수 있는 거는 전세 끼고 집 사는 거더라고. 아, 돈이 없으니까. 갭 투자. 예. 그때는 갭 투자라는 게 없었고 전세 끼고 산다 이런 건 있었어. 말 자체가 없었어. 갭 투자 말 자체가 네,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샀던 게 아까 잠실나루 역 앞에 13평짜리인데 화장실이 계단으로 돼 있어. 문을 열고 화장실을 올라가야 돼. 그 안에 들어가서 알죠? 그 집이었는데 그 집을 처음 이제 취득했을 때 등기부등본을 들고 다녔었어요. 좋아서. 좋아서. 그때 처음으로 내가 내 힘으로 샀던 집이니까. 그러니까 난 그때가 제일 좀 자극도 됐고, 이제 나도 그때 누구한테 뿌듯했어요. 첫 집을 샀을 때. 우리 지난번 방송 촬영 때 임기원 쌤도 15평짜리 집을 이제 총각 때 자기 샀대요. 지금은 더 큰 집에 사는데 그 가명이 아니었대요. 첫 자기 집을 샀을 때. 그 느낌은 뭐라 그래야지? 나도 내가 서울에 집이 있는 사람이 된 거야. 우리 아버지도 서울에 있는 집 갖기 위해서 30년을 일하셨는데 내가 20 몇 살에 내 집을 말을 했잖아. 또 재건축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들어간 집인데 그게 딱 생겼을 때 너무 뿌듯했던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2004년도에 관리처분 들어갈 때 팔고 나왔어요. 그때 7,300주 샀거든. 그때 6,000이 전세였었어요. 그래서 1,300. 1,300 가지고 산 거야? 네. 99년에서 2000년 넘어갈 때. 그래서 2000년 초반에 사서 2004년도에 관리처분인가 떨어질 때 4억 5천인가 팔았어요. 잠실 나누면 잠실 시형 아파트였네. 네. 성냥 바로 나오자마자 무슨 켄터키 치킨 있는데. 파크리오 지금 된 건가요? 파크리오 됐겠지. 그 위로 올라왔으니까. 근데 나는 안 재건축 못 팔았으면 들어갔지. 그렇죠. 안 팔았으면 더. 근데 그걸로 15억이죠, 15억. 그걸 또 많이 저질렀을 테니까. 그걸로 상가랑 막 오피스텔이랑 막 샀지. 우리 그 희상쌤 같은 경우는 그 불경 받으셨을 때. 그거 하고, 우리 상철쌤은 첫 집 샀을 때. 내집 마련했을 때. 자, 그럼 21회 메가랜드의 뒷담화. 또 상당히 민감한 주제인데 이 주제를 또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네. 이게 우리 교수님들이 생각하는 앞으로의 집값 전망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지난 서덕진 교수님, 이상공 교수님이랑 사회 때 한번 집값 전망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또 우리 고상철 쌤, 김희상 쌤 오셨는데 집값 전망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뭐 2022년 6월 달에 거의 정점을 찍었죠, 이제. 정점을 찍고, 이제 미국 금리 인상, 우리나라 금리 인상, 뭐, 이건 빅 스텝이 아니었죠. 자이언트 스텝이 몇 번이나 되고, 지금 계속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이제 수도권, 지방, 할 것 없이 부동산 가격이 거의 이제 하락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중개업자들도 좀 많이 힘들어하고, 거래가 없으니까. 그러면 과연 이 집값에 대한 전망을 특히 우리 고선철 교수님 같은 경우는 실무 쪽도 많이 이렇게 하고 계시니까 더 좋은 얘기들을 많이 듣고 계실 것 같은데. 한번 믿어볼까요? 예, 한번 믿고 듣는 고상철 교수님의 전망이니까. 그럼 밑보고. 밑보고죠. 밑보고는 고상철의 전망. 이거 정말 어디서든지 들을 수 없는, 정말 이 다른 유튜브랑 비교가 안 되는 정말 전문가들을 모시고 우리 2023년 집값 전망 새해니까 새해 1월 달에 집값 전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상철 교수님도 한번 얘기해 보시죠. 일단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아서 뭐 유튜브들이 뭐 하는 전망들이 있고 저도 예전에 유튜브 찍었다가 욕 먹었던 적도 있고 집값이 막 올라갈 때였어요. 2016년 17년에 집값이 막 올라갈 때였거든. 근데 유튜브를 찍은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집값이 올라갈 거냐 이대로 이제 좀 떨어질 거냐 하길래 그때 당시에는 막 폭락론자들이 유튜브에서 막 뜰 때였었어요. 근데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집값이 떨어지면 서울시 집값이 떨어지면 이거 있을 수 없는 것 같다. 저는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더니 악성 댓글이 그거가 네이버에 올라갔어요. 네이버에 이제 이렇게 기사로 올라갔는데 댓글이 한 800개가 달렸는데 욕 더럽게 먹었어요. 네 쌍판대기 기억해 두겠어. 집값이 넌 올라가면 넌 집이 여러 채 있으니 뭐 어쩌고 막 이런
악성 댓글 있길래 제가 밴드에다가 나 좀 살려달라고 밑에 글 좀 올려달라고 하려고 제가 이렇게 공격받고 있는데 좀 댓글 좀 내리게 하려고 했더니 학생들이 와가지고 우리 교수님 어쩌고 막 해줬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18년인가 19년도에 집값이 계속 올라왔잖아. 예, 그렇죠. 그리고 나니까 이 댓글 썼던 애들이 좀 약간 수그러든 것도 좀 있고 나중에는 이제 한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유튜브 봤을 때도 그 글이 이제 없어지면서 뭐 약간 분위기가 지금 계속 올랐으니까 지우기도 해요. 자기가 지우는 사람도 있겠지. 근데 그걸 내가 느끼면서 말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내 집값을 이걸 올라갈 겁니다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그 말 때문에 그러면 지금 사야겠다. 그거 되게 조심한 거 같아요. 굉장히 그 중요한 얘기가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죠. 그 이후에부터는 되게 조심하게 됐어요. 막 이렇게 어디 가서 막 내 생각이에요라는 말을 꼭 하고 이거는 개인적인 본인이 생각이란 얘기를 해야지.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렇지. 판단은 본인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근데 그 말을 하지 않고 시작하면 나중에 이게 영상이 남아 있잖아요. 그럼요. 그거 욕을 먹더라고. 그래서 그 얘기를 먼저 드리고 예. 제가 뭐 공식적으로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집값 전망, 2023년의 집값 전망을 어쨌든 한번 해보는 건데, 이거는 교수님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의견이다라는 것을 미리 알려드리고요. 그다음에 어떤 투자에 대한 판단, 책임의 몫은 본인이겠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우리 좀 부담을 가지시는 것 같아서. 이게 되게 고심스러워. 어떤 의도인지 알겠어요. 어떤 의도인지 알겠습니다. 상지쌤 한번 그래도 이제 본인의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저는 이제 제일 키워드가 영끌이에요. 영끌족들인데 200만 정도 되는데 저도 예전에 영끌을 해봤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영끌족이 뭘 힘들어하냐면 일단 지금 현재 집값이 계속 올라갈 때였잖아. 예를 들어서 서울시의 노원구의 아파트가 3억짜리가 7억까지 갔거든요. 3억짜리가 7억 가기 전에 5억일 때, 이 한 달, 두 달 사이에 1억이 올라가는 걸 봤어. 근데 나는 집을 못 샀어. 근데 좀 있다가 또 뭐 뉴스에서 나오면 노원구의 노도강이라고 해서 도봉구 집값이 올라간다 이 말 나오니까 그게 이제 5억에서 6억이 넘어갔어요. 6억 넘어가고 나서 이제 7억대쯤 되니까 그 작년 이맘때지. 작년 이맘때 집을 사야 돼 말아야 돼 한참 이러고 있을 때였었는데 이게 그때 가면 7억 주고 집을 사면 내가 대출을 껴야 되는 게 현실적으로 한 3억 정도 수준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 정도 되겠죠. 4억을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4억의 대출이면은 이자만 해도 보통 4%잖아요. 연이자가. 그럼 4, 4, 16, 1,600이에요. 1,600이면 1년 이자가 월이자가 150 정도가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뭐 원리금 같이 갚아야 200 정도 200 넘죠. 이 사람이 집값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러면 2년만 보유하면 3,200만 원은 뭐 집값이 1억 올라가면 3,200원 날리면 되지. 그 생각으로 갔는데 7억에서 8억을 가야 되는데 8억을 안 가고 7억 연절에서 거래가 되더니 얼마 전에 6억 8천에 거래가 됐어요. 그럼 6억 8천이면 자 이제 7억 갔던 게 6억 8천이 됐어. 그럼 나는 6억 8천에 산 거를 호갱노노라든지 이런 사이트 가면 그거 알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어떤 사람이 6억 그걸 8천 주고 사겠어. 6억 8천 이상을 안 사. 그럼 6억 7천으로 나온 게 있으면 살 수는 있겠지. 근데 6억 7천에 거래가 돼버리면 이 동네 아파트는 다 6억 7천인 거예요. 실거래가가. 그럼 이제 매수자 입장에서는 더 떨어질 것 같아. 더 떨어질 것 같은데 6억 5천이라도 안 사요. 그 시점이 딱 들어온 시점이 이 2022년 말에 넘어온 시점이거든. 작년? 작년 넘어온 시점이고 지금 1월 달인데 그럼 이제 여기서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면 가장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이자를 감당을 해야 되는데 200을 내던 애가 이게 5%대 실질적으로 6%대까지 올라가면 그럼 200이 아니라 250에서 300을 내야 돼. 그럼 이자 300을 내면서 참아야 되는데 집값이 떨어져. 그럼 둘 중에 판단을 해야 되는데 팔려고 내라는데 안 팔리면 어쩔 수 없이 은행에 내가 이자를 못 냈어. 그럼 경매 들어오잖아. 경매 날라가지. 그럼 100% 1월달, 2월달, 3월달은 경매가 이제 막 드스드스 거릴 거예요. 제 생각인 거야. 그럼 제가 여지껏 봐왔던 부동산 시장은 경매가 활성화되는 순간 어느 순간 바닥이 오더라고. 그 바닥이 오는 시점이 후행이니까 후행이죠. 경매로 이제 내가 만약에 7억까지 가던 아파트인데 경매로 지금 6억 5천짜리 거래됐던 게 5억 5천에 내가 샀어. 낙찰을 받았어. 그럼 5억 5천에 낙찰을 받았으면 이제 그 사람 입장에서는 5억 5천 이상으로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 사람 올려야 돼요. 더 떨어지면 안 돼. 낙찰 받은 사람이. 그럼 이 사람 팔 때 5억 6천이어도 팔아. 5억 6천 판단 얘기는 실제 거래되는 게 최대 바닥을 찍는 지점이 경매 가격에 있을 때 하점에서 이게 바닥이냐 아니냐를 논란을 갖고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보다 보면 이제 바닥이 오거든. 근데 그 바닥이 제가 볼 때는 6월 말, 7월 말 이때까지는 지속적으로 갈 것 같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래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연끌 쪽이 이제 경매를 안 당하기 위해서는 팔아야 돼요. 그럼 이제 내가 7억 주 샀어도 어쩔 수 없이 더 이상 이제 감당이 안 되니까 2억 손해 본다. 5억의 거래가 될 거야. 5억의 거래가 된다 그러면 2억을 손해 봤지만 앞으로 내가 나갈 이자가 안 나가잖아요. 그럼 이제 부담감이 없기 때문에 5억 선에서 거래가 돼버리면 계속 이제 슬슬 이제 바닥이라는 게 표면으로 지표면으로 떠올라요. 근데 살려는 사람이 지금 사야 되는데 일단 취득세가 예를 들어서 집이 있는 상태에서 보통 집을 사는 사람들은 집이 있는 사람이 집을 또 사지 집이 없는 사람이 집을 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집이 있는데 자기는 집값을 올라가는 걸 받고 돈을 벌어서 투자를 해서 성공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집을 또 사는데 2주택자가 집을 사게 되면 취득세가 높잖아. 그럼 이제 이 사람이 못 사요. 근데 정부는 거래를 시켜야 돼. 그럼 어쩔 수 없이 양도세나 취득세를 건드릴 건데 이번에 나온 정책은 1월 달에 나온 정책은 일반적으로 이제 투기과열지구나 조정 대상지를 해제만 했지 세금은 구체적으로 아직 덜 건드렸어요. 마지막에 건드린 게 세금이잖아요. 그게 이제 내가 볼 때 5월, 6월 달, 7월 달까지 갈 때까지 안 건드려졌을 때는 새로운 제도가 나올 건데 세제를 건드리는 순간부터가 바닥이거든. 그때 거래되니까. 그래서 나는 좀 기다리면 기회는 올 거니까 올해 말 정도쯤 되면 거의 바닥을 쳐서 다시 올라가지 않겠나. 우리 이 정도. 이상 쌤은 그 집값은 아무도 모른다잖아요. 그렇죠. 신의 영역이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뭐 우리가 1년 전만 해도 어땠어요? 맞아요. 오늘 집값이 제일 싸다 그랬어 서울. 맞아요. 그죠? 근데 1년 후에 이렇게 됐잖아요. 이걸 예상한 사람이 별로 없어 사실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볼 때는 외부 환경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금리 같은 거. 네, 금리가 이건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네, 그렇죠. 미국 금리가 올라가잖아. 또 전쟁이 일어나잖아. 그게 굉장히 그 변수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외부 변수. 네, 근데 일반으로 얘기하면 상철 교수님이 얘기한 게 맞는 거야. 왜냐하면 마지막에 세제를 건드리거든요. 세제가 마지막 수단이에요. 세제를 건드리는 순간 그때는 바닥인 거예요. 그때 내가 그 강남에 있는 청실홍실 아파트라고 있어. 알아요? 알아요. 재건축한 건데 그때 9억에 사라 그랬거든 내가. 그래. 그걸 샀어야 되는데. 잠이 안 옵니다. 잠이 안 옵니다. 내가. 이게 타이밍이거든. 타이밍이거든. 근데 나는 그게 더 떨어질 줄 알았거든. 그래서 난 1억만 더 떨어지는데 무조건 산다 그랬거든. 근데 끝난 거야 거기서. 그러니까 그거를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약간 손해 본다. 그러니까 바닥이 아니라 바닥 전에 사야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때 아주 큰 경험을 했어요. 그치. 그래서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심리, 사람의 심리. 그러니까 심리가 집값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금리랑. 그러니까 금리는 미국 금리를 봐야 되거든요. 미국 이제 물가 상승률을 보고 판단해야지 그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 금리가 높으면 사고 싶은 사람이 사고 싶어도 못 사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금리가 8%다. 그럼 어떻게 사? 못 사요? 못 사요. 사고 싶어도 수요가 줄어드는 거야. 그럼 가격이 올 수가 없어.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심리가 이제 위축이 되겠지, 그지? 근데 이제 이게 마지막 지금 바닥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막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그 타이밍을 잘 잡아야 돼. 그걸 잘 잡아야 되는데 내가 그때 못 잡아서 이 청실홍실을 근데 현금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집을 사려는 사람이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든. 다 어딘가에는 이제 묶여 있고 집을 사면서 대출을 끼잖아요. 그렇죠. 이 대출을 끼는 상황에서 대출이 많이 안 나왔는데 이번에 조정 대상 해제가 되니까 거주 의무도 없어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옛날에는 거주하는 의무 기간이 없었을 때는 투자자들이 갭 투자로 많이 샀단 말이야. 그럼 다시 또 한번 올 때가 되는데 그 올 때 대출을 40%로 이제 강화시켜 버리니까 10억짜리가 이제 6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잠실집을 살 때 10억짜리에 70% 대출 나올 때 3억만 있으면 됐거든. 근데 집값이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사야 되는 거잖아. 집값이 떨어진 상황에서 살 수 없단 말이야. 그렇지. 근데 이게 다 너무 어려워서 그 과정을 다 겪고 온 상태에서 바닥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혹시라도 이제 집을 처음 장만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면 이 메꾸라를 뭐 중개사분들만 보는 게 아니니까 일반인들이 보신다면 청할 준비를 좀 하고 있다가 저는 경매 공부도 좀 해서 기회가 될 때 경매? 네, 경매 해서 올해 10월달, 11월달 비수기 그때 한번 노려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일단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뭐 몇 월이다 이거보다는 돌아가는 걸 빨리빨리 봐서 파악을 해가지고 이거다 싶다. 빨리 올 수도 있어. 그렇지. 일단 뭐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은 사실 물가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죠.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니까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이제 금리를 좀 올려서 시중에 통하는 전쟁이 그럼 끝나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언제 될지 모르니까. 그게 모르죠 우리가.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그 혹시 매수 대기자들 우리 수험생들 중에
중에서 아니면 이제 중개사들도 이제 매수 대기자들은 네. 일단 첫 번째는 금리를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물가 상승률은 둔화됐어요. 이제 물가 상승률은 둔화됐고 저는 금리 최고 정점을 그걸 계속 보셔야 됩니다. 금리 최고 정점을 6월달로 보거든요. 올해 6월. 예, 6월 이후에는 저는 떨어진다고 봅니다. 제 느낌에는 이제 너무 많이 올랐어요. 우리 생각에. 예, 우리 생각이지. 우리는 떨어진다고 보고 두 번째는 이제 정책이에요. 정책. 지금은 이제 정책적으로 막 이렇게 규제를 완화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언제 시점이 이제 다시 경기가 바닥을 찍고 저는 좋아지는 시점이라고 보냐면 다주택자들이 슬슬 이제 주택을 사기 시작하는 시점.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부동산으로 재미를 보신 분들은 주식이나 사실은 그 완전 성격이 다릅니다. 채권 이런 데 수를 잘 안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부동산에서 재미를 보신 분들은 계속 부동산만 가지고 승부를 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주택 수요자들 거의 다주택자들이. 예, 다주택자들이 사야 돼요. 무조건 다주택자들이 사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집값이 하락해서 어떤 일반적으로 좋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제 매수 대기자들은 좀 더 떨어져라, 더 떨어져라 하시는데 또 다른 일면을 좀 봐야 될 게 작년, 재작년, 그제작년 이렇게 해서 그 수도권에서 부동산을 제일 많이 구입한 나이대가 30대예요. 영끌이잖아. 30대들은 사회초년생이란 말이에요. 사회초년생들이 우리 젊은 친구들이 지금 잠을 못 이루고 있는 거예요. 집값이 근데 떨어지니까. 이게 버틸 수 있는 게 시기적인 문제 아닌가요? 예, 슬픈 일이에요. 슬픈 일. 시기적인 문제가 오래되면은 못 버티지. 못 버티지. 그렇게 다 금리까지 올라갔으니까 그렇죠. 이 사람들이 던지거나 경매로 그렇죠. 털거나 둘 중에 하나지. 저는 좀 깊을 수는 있겠지만 그 하락의 시간은 좀 짧지 않겠나 싶은 생각은 들어요. 심리가 불안해서 그래요. 네, 맞아요. 사람들이 막 올라갈 때 더 올라간 것 같고 내가 집을 못 구할 것 같고 계속 오르면 그런 거잖아. 근데 저는 너무 자극적인 요즘 유튜브 보면 막 이렇게 막 폭락 이렇게 해야지 조회수가 찍히니까. 네, 그래서 찍히는 그렇죠. 막 네. 올라갈 때는 막 폭등 이렇게 너무 막 그런데 휘둘리지 마시고 저는 이렇게 그 매일매일 루틴에 부동산 쪽으로 이제 관심이 있는 분들은 매일매일 루틴에 그 검색 자기가 이제 찍어둔 한 방에 훅 갑니다. 또 어떻게 훅 가냐면 하락이 한 방에 또 훅 없어진다니까. 상승이 한 방에 훅 없어지듯이 매일매일 루틴에 그 시세 검색을 갖다가 요즘 또 그게 좋아가지고 실거래가 날라오거든요. 앱이 좋아서. 좋아요. 실거래가 리치고 아세요? 리치고? 리치고라는 사이트 어플이 있어요. 리치고? 리치고라는 어플이 있는데 되게 좋아. AI로 데이터 분석해서 미래 아파트 가격도 예상하는 건데. 예상을 한다고? 많이 거울 맞아요. 그래요? 리치고 한번 보세요. 리치고? 리치고야? 리치 부자. 부자로 가자. 리치고.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써보고 또 아는 분이 만든 거지만 진짜 내가 볼 때도 제 호갱론도 괜찮지만 AI가 정확도가 굉장히 높아요? 어때요? 빅데이터를 이용하는 게 가격선에 대해서 누군가가 뭐 올라간다 내려간다 보다 이게 균형점이 맞춰져요. 근데 그거는 심리적인 면이나 이런 건 안 그것도 들어갈 있어. 거 아니야. 그 심리적인 부분도 들어가고 들어가나? 정책적인 부분도 들어가고 데이터 다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금리도 정책이라고 본다면 난 정책적인 면이 상당히 크다고 봐요. 정책적으로 이제 만약에 지금은 이제 강남 3구랑 용산 빼고는 다 풀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까지 다 풀렸는데 뭐 세금도 지금 어쨌든 취득세도 좀 안 하고 있고 양도세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금리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금융 조건이 좀 완화되고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살 수 있는 시점이 오면 그러면 반등의 기회는 좀 올 거니까 힘든 기간이시기는 하시겠지만 우리 30대들 그 부동산 많이 구입했다니까. 제일 힘들어요. 예, 그분들이 조금 힘을 내시고 그래도 좀 희망이 또 경기는 순환하니까 또 좋을 시절을 좀 기약해 봅니다. 너무 이렇게 물론 더 떨어지길 바라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그만 떨어지고 좀 올랐으면 좋겠다는 분도 계시겠지만 두 분의 상황을 뭐 다 이렇게 제가 충족시킬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6월 달 정도는 금리가 최고 정점이 아닌가. 아니 저는 4월 달도 올 수도 있다고 보는데 4월에서 한 6월 정도의 금리가 가장 고점이라면 이제 금리가 떨어지는 시점 그리고 공교롭게 또 이렇게 아마 그렇게 만들 겁니다. 아마 이제 여기 규제를 완화시키는 시점 그 두 개 시점을 좀 보시면 제가 봤을 때 좀 좋은 날이 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좀 이렇게 상급지라고 하나요? 이게 갈아타려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그걸 하나 찍어 놓고요. 매일매일 루틴에 가격 검색을, 실거래가 검색을 갖다가 계속 하시면서 시세 검색을 하시면서 부동산 부지런해야 되거든요. 제가 보면 이렇게 제가 매번 하는 얘기지만 마요네즈 고를 때도 참치 고를 때도 1-2천원짜리 고를 때도 이렇게 이렇게 보고 가격도 비교해보고 뭐 검색도 한번 해보고 하는데 우리 오히려 사람들이 부동산 어떻게 보면 내 전 재산을 투입하는 건데도 너무
이렇게 남의 말에 너무 예, 좀 것들 그런 많지. 것 같아요. 공부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근데 그 심리적으로 약간 불안 심리가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게 불안 이제 심리, 예. 멘탈의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내 친구들이 있는데 한 명이 샀어. 원유권 해가지고. 얘 맥주 먹고 야 나 샀다? 얼마 벌었다? 뭐 1억 올랐다? 이러면 이게 사람이 그 어쩔 수 없어. 이게 이성이 마비가 되는 거야. 감성으로 가는 거야 이게. 아이씨 나 늦기 전에 빨리 사야 돼 뭐 이러면서 계속 가는 거지. 그래서 따라오다가 연끌된 거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게 좀 다른 말인데 우리 부부 사이에 합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한 사람이 너무 막 이렇게 하면 이 불화가 되더라고 이게 너무 이게 올라도 너무 와이프가 떨어져도 예. 그 반대하는데 샀다가 집값 그러니까요. 날아가면은 끝나는 이건 집에 못 들어가는 거. 그리고 내가 찬성했는데 반대해서 안 샀는데 오르면 또 그것 때문에 그것도 불화의 원인이에요. 그 얘기 그것도- 계속 하거든요. 그것도 나 그래서 내가 부동산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와이프는 절대 얘기 안 해.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냥 나 믿고 그냥 가자. 근데 우리 와이프는 한 번도 내가 부동산을 뭘 갖고 있는지 몰라. 형이 뭐 전문가니까. 그러니까 이게 싸움이 되더라고. 이게 솔직히 이제 저희 지금 사는 집도 원래는 전원주택 살다가 지금 이제 신도시로 들어온 거거든요. 애들 전원주택을 한번 좀 나는 좀 힘들지 않아요? 전원주택은? 힘들었지. 관리하기가? 진짜 장난 아니야. 이게 3일인가를 부산 갔다 왔는데 풀이 그렇게 빨리 자는 처음 그러니까 왔어. 여름에 풀 다 잘라내야지. 그게 웬만하면 못해요 그거. 그리고 단점이 파주였거든요. 파베리아야. 파베 애들이 코가 항상 나와 있었어요. 추워서 이거 허연 뭐 네, 나오고 맨날 그 병원 왔다 갔다 그랬는데 전원주택은 주변에 그 시설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오늘 겨자 먹기로 나와야 되는데 애가 초등학교 가니까 집값이 올라갈 때가 있을까 막 나도 찾았지 그때. 근데 야당역이 생긴다고 해가지고 집을 봤는데 여기 집이 마침 한 채가 미분양이 될 건데 마이너스 피였어. 분양가보다 낮게 나왔는데 1,000만 원만 내고 후불제로 돼 있어. 그냥 일단 저희 가서 애들 입학시키고 하자라고 해서 옮겼는데 생각보다 그게 많이 올랐어요. 야당역 때문에. 그래서 이게 사람의 운때도 맞아야 되는 거야. 이게 운때도 있어야지. 내가 연구를 많이 하고 뭐가 다 필요 없고 내 부동산은 나는 좀 부동산이 잘 맞았던 것 같아. 갈아타는 순간 좀 약간 좋아졌던 게 있었지. 그걸 살려고 막 분석을 하고 막 내 거 살면서 그러지 않았어. 남의 거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게 지금 누가 땅만 사면 오른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운 좋은 사람들은 그렇지. 땅을 좀 아무것도 필요 없는 땅 같은데 산대. 근데 그 사람이 사면은 그게 송중기야. 3배 4배씩 오른대. 송중기. 그러니까 그런 것도 너무 뭐 남의 말 휩쓸리지 말고 그래요. 자기 주관을 갖고 하면 될 것 같고. 우리 교수님들이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일단 세 가지는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 전제동의도 중요하고요.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정부 정책도 좀 봐주시고 특히 6월 이후에 정부 정책이나 올해 하반기쯤에 어떤 금리 그다음 국제 정세 이런 것들을 좀 봐주시면서 반등의 기회는 언제든지 올 수가 있고 너무 이렇게 연끌하셨는데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지신 분들은 힘내셨으면 좋겠다는 그렇죠. 얘기를 좋죠. 드리고 힘내십시오. 운이라는 것도 다시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 경기는 반드시 순환합니다. 우리 부동산학 개론 시간에 경기 변동 배우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 10년 주기인가요? 요즘은 잘 안 맞아요. 근데 요즘 잘 안 맞더라고요. 지금 막 8년 맞다가 막 12년 맞았다 막 이러고. 죽을라 파동이 그 8에서 변수 10년, 때문에 8에서 그런 10년 정도 그래서 이게 전쟁 뭐 파동이 있긴 한데. 기억난다. 죽을라 파동이 그러다 죽는다 그래서 안 맞는다. 10년짜리 있는데 요즘 잘 안 맞더라고. 아무튼 이게 세상이 이제 왜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대요. 이렇게 우리 부의 축적 이렇게 해서 그래프가 있는데 요렇게 가다가 최근 100년 동안에 그래프가 이렇다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한 1000년하고 지금의 100년. 부익부 빈익빈이 너무 강화된 거죠. 그리고 그 100년하고 또 지금 10년? 그렇지. 그 10년하고 점점 짧아진다는 얘기잖아요. 짧아지는 거죠. 주기가.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그런 어떤 이론들이나 학문들 같은 게 지금은 그게 거의 이렇게 약간 그렇지. 옛날 것까지 지금까지 대입은 안 대입이 잘 안 되니까. 되더라고요. 대입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있던 내용들을 참고는 하는데 맞습니다. 시대가 바뀌면 거기에 맞는 그거 돼야 되는데 그게 또 쉽게 만들어지진 않잖아요. 그렇죠. 또 만들었으면 또 바뀌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통계학과 나온 사람이 부자가 돼야 되잖아. 통계학과 부자가 마찬가지예요. 통계는 다 전문가야. 근데 막상 통계라고 하는 게 지난 걸 뒤져서 그런 거 아닐까요? 과거의 자료를 과거의 자료니까. 현실적으로 봤을 때 통계하시는 분이 더 힘들다고. 아무튼 뭐 우리 연끌로 이제 부동산을 구입하셨는데 많이 폭락해서 좀 이렇게 걱정이신 분들 기회는 또 반드시 올 거니까 계속 공부하시면서 나름 이제 우리 대처를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힘내셨으면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리죠.
우리 수험생들의 사연, 고민에 대해서 얘기해 보는 시간, 사연 이슈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많은 분들이 홈페이지 통해서 사연 보내주셨고요. 그 중에서 이제 한 분 직접 선정해 봤습니다. 사연이 채택되시면 아메리카노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보내주세요. 이번 사연은 고상철 교수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직접 사연이 들어왔는데 제가 코감기가 걸려가지고 이거 따라 할 수가 없는데 비슷하게 좀 해보겠습니다. 예. 유진땡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인중개사 공부를 해보려고 생각 중인 고3 학생입니다. 공부는 반에서 중간 정도 하는데 대학을 안 가고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 후 바로 취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얼마 전 메꾸라에서 고등학생이 합격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저도 고민하던 찰나에 이렇게 사연 보내요. 부모님께서는 부동산 학과도 있다고 대학교를 먼저 가라고 하시는데 대학 진학이 더 나을까요? 저는 이론보다는 실무를 먼저 해야 돈도 더 많이 벌고 경험치도 쌓이고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교수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고상철 교수님부터 먼저 한번. 그러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고3인데 대학을 가야 되느냐, 아니면 공인중개사 자격증, 자기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사실 하면 더 있는 것 같아 보니까. 어떻게 조언해 주시겠습니까? 이거 제가 그 김포중앙고시에 강의를 갔는데. 실무 강의. 실무 강의 갔는데. 고1 걔가 합격자였던 거야. 그러니까 합격자 애가 그날 제 강의하는 날 왔었어요. 그래서 봤는데 진짜 딱 봐도 고등학교 1학년 애야. 근데 자기 시험을 따따라하니까 자기 이제 뭐 진로를 어떻게 되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고1이면 나는 학생은 학생 신분에 맞게 학교를 일단 나는 또 충실히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관심이 이쪽에 더 많으면 학교 공부를 하고 외에도 이 공부 할 수 있다. 왜 이거를 버리고 이거만 하려? 너 학창 시절에 학창 시절 할 수 있던 거는 다 하고, 그 다음에 일이라는 거를 할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 해도 된다. 그때 준비를 해라. 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솔직히 이 질문 보고서 그 친구 생각이 딱 났는데, 그 친구는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 운동을 하다가 다리를 다쳐서 못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평생 이제 운동을 못하니까 그다음 공부도 안 했어.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돼서 공인중개사 공부를 한 거예요. 근데 내 주변에 아는 지인이 중3인데, 중3이 되면서 자기는 대학에 가고 싶지 않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공부하겠다고 해서 방문각 학원에 갔었대요. 나 솔직히 들었어. 방문각? 일사방문각에 들어갔대요. 일사방문각? 일사방문각에. 그 친구가? 메가랜드 우리 결혼한 데잖아. 올해부터. 갔는데 그 친구가 학교를 끝나고 야간에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일사방문각 학원 야간에 수업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그걸 못 끊고 그냥 왔어요. 못 끊고 왔는데 그래서 나한테 물어보는 게 인터넷으로 해라. 근데 나는 동창을 안 했으면 좋겠다. 중2고 중3이면 너가 그 나이 때 배워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걸 나눠서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1차부터 하겠다라고 얘기를 듣고 지금 시작을 했어요. 중학교 2학년이니까 3학년 가는 거야. 근데 걔가 관심사가 사회 쪽에 관심이 많은 애고 금리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 애야. 그런 애는 추천을 하겠는데 이런 사회에 관련된 거에 대해서 좀 전혀 관심이 없는 친구가 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해서 일을 잘할 거라고 보장이 없어요. 근데 그거를 내 인생을 걸고 지금 기로에 서 있는 시점에서 이거 고등학교 나머지 지금 고3이잖아요. 고3인데 남아있는 그 기간 동안은 좀 충실히 하고 고3이 졸업하고 대학 안 가더라도 그때 공부해도 되잖아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윤상 교수님. 저도 곧바로 공부하는 것보다는 일단 대학을 먼저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대학 생활하면서 또 관심사가 바뀔 수도 있고 더 많은 경험을 좀 해봐야 되고요. 사실은. 그래서 더 좋은 선택을 할 수도 있고 그때도 계속 관심사를 갖고 내가 부동산과 관련 있는 내용을 공부해야 되겠다 그러면 대학 가서도 준비할 수 있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포기를 하고 이 대학을 포기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 이거보다는 대학을 먼저 준비를 하고 대학 들어가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 또 준비해도 늦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지금 충분히 있으니까 내가 볼 때는 곧바로 대학 가지 마시고 이거 하세요라고 추천드리진 않아요. 유진땡님은 내가 정해드릴 테니까 요거는 내가 하란 대로 해. 이거는 이제 중개라는 건 사실은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서 중개를 한다는 건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단한 사회 경험이 있어야지 매수자를 설득하고 그다음에 매도자 사이에서 중개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대학교도 사회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인데,
뭐 그런 어떤 최소한의 어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요즘은 뭐 대학교도 거의 다 가는 세상이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가 만약에 정말 기술을 배워서 어떻게 다른 길이 있다는 게 아니고 공인중개사랑 대학을 고민한다면 당연히 대학을 가야 되는 겁니다. 대학을 가야 되고 대학교에서도 충분히 사회생활을 하고 사회성을 습득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 공부랑 병행하는 건 어떻게 보면 좋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학 공부를 하면서 내가 그래도 민법도 좀 보고 1차 과목에 부동산학 개론도 좀 보고 그다음에 공인중개사 과목에는 어떤 과목들이 있는지 그렇게 한번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간을 본다, 맛을 본다 이런 것도 좀 좋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건 정말 만약인데 대학을 포기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해서 땄다고 칩시다. 그죠? 근데 이 업이 나랑 안 맞아. 그럼 그건 누가 보상해 줄 것이며 그 남은 인생은 누가 책임을 져줄 거냐는 거죠. 물론 이제 재수를 한다든지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남들이 가는 길은 그대로 다 똑같이 가서 거기서 또 나름대로 사회생활 하면서 사회성을 좀 기르고 그래서 지금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나쁘진 않습니다. 저는 상당히 진취적이고 좋은 생각이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런데 대학과 맞바꿀 만큼의 어떤 그 선택에 그러니까 이거 A vs B가 아니라는 거. A 다음 다음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셔도 충분히 되고 그리고 사실 지금 20대가 중개사 소정을 앉아 있으면 사실은 아까 우리 강의도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손님들이 잘 신뢰 안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취업을 해서 일을 배우고 이런 측면은 좋겠지만 우선순위에서는 어떻게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대학이 우선순위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먼저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걸 강의하는 사람이지만 인간적으로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일단 대학을 가시고 부모님 말씀대로 진짜 부동산에 관심 있으면 부동산학과라든지 아니면 그렇죠. 또 혹시 다른 과를 가더라도 부동산 관계되는 과를 가셔가지고 좀 더 스펙을 쌓아주시고 그리고 좀 더 전문적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대학 공부는 하시기를 우리도 다 대학 나왔잖아. 대학교 나와야 우리 쌤들 전문 강사 될 수 있어. 보고 있나? 보고 있나? 유진 남자 같아. 그죠? 남자는 땡니. 땡님인데 남자 가능성이 높죠. 물론 이제 이 선택을 해서 뭐 이렇게 뭐 대학교 1학년 때 공부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 대학교 1학년 때 공부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대학 들어가서 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또 대학을 들어가서 휴학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기 때문에. 휴학까지 하고 해요. 방학 때 하면 되지. 그리고 심지어 저기 군대에서도 요즘 많이 해요. 군인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우리는 대학교 때 강의도 했잖아. 강의도 했었죠. 그러니까 대학교 때 강의한 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일단 대학 공부하시고 우리 사연 그때까지 메꾸라가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그때 우리 교수님들 좋은 선택해 주셔가지고 메꾸라가 중간에 끊어질 수도 있고요. 그렇지. 그 생각을 안 해봐가지고 시즌 1, 시즌 2 뭐 이렇게. 그렇지. 시즌 2로 이제 우리 형님들이 좀 하십시오. 시즌 2로. 아무튼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내가 괜히 뭐 이렇게 공인중개사 뭐 입문서 정도. 그래서 우리 사연 남겨주신 유진 땡님한테는 책을 하나 보내줄까? 예, 그렇죠. 책을 제가 보내드릴 거예요. 예,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오늘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아니요. 그냥 한번 보라고. 한 달 무료 수강권, 한 달 무료 수강권, 그리고 입문서 교재 세트, 그리고 이종호 쌤 사인 계산기 이렇게 세 개 보내줄 수 있죠. 이 3개 보내줄 테니까 이렇게 신중하게 결정하기는 본인 선택이니까 본인 책임을 질 거니까 그렇게 하시지만 일단 우선순위에서는 공인중개사 공부보다는 대학이 우선이다. 부모님 말씀 들으시고 선생님 말씀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려봅니다. 유진땡님. 사연 이슈는 이렇게 마무리하죠. 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도 이렇게 사연까지 남기는 고3 학생 좀 대단한 거예요. 대단하지 생각이 않습니까? 있는 거예요. 좀 한마디씩 해주시죠. 앞으로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유진땡, 진땡아 이렇게 해서 형으로서, 오빠로서. 진땡아, 내가 오빠인지 형인지 모르겠는데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을 때 그 위치에서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서 맞아. 그거 하고 하면서 추가로 관심 있으면 또 진행할 수 있는 거니까 맞아.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만약에 대학을 진학해서 공부를 하겠다고 뭐 메가랜드 오겠다 그러면 우리가 전적으로 도와줄 테니까 언제든 연락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유진땡님 그래도 좀 진취적인 기상이 있네 이 친구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한다 자체가 지금 대단한 것 같아요. 깨어 있는 의식이죠. 일단 보통 애들은 아닌 것 같아요. 멋있고 최고야 최고. 근데 내가 볼 때는 대학생활을 좀 했으면 좋겠어. 그렇죠. 그것도 하다가 뭐 군대를 갔다 오고 다시 한번 도전을 하는 것도 괜찮은 생각인 것 같고 그때 해도 늦지 않으니까 내가 볼 때는 뭐 내가 나이 많은 경험한 사람으로서 충고하는데 그러니까 대학생활을 좀 먼저 즐기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취득해도 늦지 않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
이게 대학 생활하면서 공부해도 늦지 않은데 그럼요. 그리고 대학교를 예. 졸업하고 20대 때 따도 정말 빠른 건데 엄청 빠른 거예요. 왜 고3 때 제일 중요한 시기라. 그리고 또 부모님도 대학을 가라고 얘기하는데 보면 그러니까 이거는 고민의 이걸 이슈라. 부모님한테 보여주고 하고 싶었는데 우리가 반대를 한 거 아니야? 그때 우리 그 사연 남긴 그럴 수도 있죠. 예. 예. 근데 상을 남긴 그거는 이유가. 근데 그거는 우리 말이 맞을 거예요. 네. 유진땡이라고 우리한테 얘기해 주면 그때 우리가 그냥 다시 우리 대학생 따고 다시 이렇게 하면 또 초대 한번 해서 또 예, 얘기도 그렇죠. 한번 나눠보고 그지? 나오라고 예. 해서 예. 얘기도 밥도 사주고 이거 나오라고 해가지고. 그렇지 종호 이거 사주고 쌤이 밥을 산다고? 예, 제가 사겠습니다. 밥 술은 내가 살게. 형님 뭘 사러? 커피를 사? 커피 사시면 되겠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맥구라로 삼행시를 하면서 한번 마무리를 해볼까 하거든요. 막 맥구라 삼행시, 맥구라 삼행시. 이건 다 한번 해볼 거예요. 누구부터 우리 희상 쌤부터 한번 해보실까요? 자, 우리 제가 아까- 운을 네. 둘이서 운을 한번 띄워보도록 할게요. 일단 맥구라의 메가랜드에서 꾸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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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up메가랜드에서 꾸준히 공부하면 랄랄라 합격한다. 좀 전에 읽으면서 너무 준비한 것 같지 않았어? 준비된 자세. 좋습니다. 준비 아까 준비했어? 빨리 준비하려고. 자, 이제 고상철의 맥구라 이제 3행시 갑니다. 자, 메가랜드를 꿈꾸는 사람들이 모여서 꾸준히 열심히 저희는 강의하겠습니다. 좀 이상한데 랄랄라 준비 안 하니까 안 잠자가 됐잖아 지금. 이거 뭐 하는 게 이거 지금? 아까 했던 거 하려고 했는데 아까 했던 게 뭐 했는지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형은 계속 적는데 준비를 좀 하라면 준비를 이렇게. 언제 또 써놨대? 이거 아까 내가 왔을 때 연습했을 때 랄랄라하고 합격한다. 이렇게. 좋잖아. 좋습니다. 잘했습니다. 자, 당신의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하겠습니다. 메가란드와 함께 공부합시다. 꾸준히 함께 공부하시면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라면 먹고 갈래? 준비 안 했어. 아니 준비한 거야 이거. 라면 먹고 갈래가 멋있는데? 라면 먹고 갈래. 라면 먹고 갈래는 지금 어떤 우리 배고파 죽겠다. 우리 수험생들의 어떤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센스에 감동하는 어떤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리 가도 안 돼.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예. 두 분은 준비 다시 하세요. 라면 먹고 갈래 좋아하는데. 꿈꾸는 대로 되는 하루. 메꾸라. 메가랜드 꿈꾸는 라디오. 메꾸라는 여러분의 성공과 합격을 응원합니다.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에 만나요.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안녕. 어렵다. 공포보다 어려워.